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 2에서 3kg은 쑥쑥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아주 많이 줄였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고 거울 속 내 모습은 변화가 없죠. 이쯤 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스포츠 영양학회를 설립한 아바자르 박사의 체중 감량 그래프를 보면 세 번째 파란색 그래프처럼 계단식으로 살이 빠지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1, 2번 패턴의 분들처럼 체중 감량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변화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 3, 4번 패턴의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정체기를 잘 극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어트 방법에서 살짝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한 건데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몸은 그 자극에 적응해서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려는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체기를 뚫고 살을 다시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체기를 극복하고 살이 다시 빠지게 만드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먹는 양보다 내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저탄수화물 식사법인데요. 탄수화물을 하루 100g 이하로 줄이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 식사법이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를 줄여서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법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이 있습니다. 연구를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인 대조군은 3개월간 BMI가 0.6 감소했고요. 총 칼로리 제한만 한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3개월간 BMI가 1.3 감소, 저탄수화물만 한 초록색 그래프에서는 2.3 감소, 저탄수화물과 총 칼로리 제한을 함께한 보라색 그래프에서는 BMI가 2.9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식사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하루 3끼 중 2끼는 밥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시고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는 마음껏 배부르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에 고구마, 감자, 콜리플라워 라이스, 빵 대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 치즈 같은 재료로 대체하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밥을 후식처럼 먹는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식사법과 같이 활용하면 식사 만족도는 높이고 혈당은 안정시킬 수 있어서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고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빵, 면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뇌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기운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 자리가 잦은 분들이나 회식이 많은 분들에게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는 감량기, 즉 다이어트를 시작한 초반 1에서 3개월 동안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저지방 식단이나 중간 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덜 먹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챙겨 드세요. 하지만 몸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진짜 살이 빠지는 식사법입니다. 저지방 식단은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식사법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과 포화지방을 줄이면 총 섭취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까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 빠지고 나서 정체기나 유지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식단입니다. 2020년 뉴트리언츠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저지방 식단은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유지의 식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식사 후 포만감이 크고 폭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튀긴 음식 대신에 삶거나 찐 요리를 선택하고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의 고기나 생선을 활용해 보세요.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시고 소스나 드레싱은 최소화하거나 요거트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읽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저지방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류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섭취는 식사 한 끼 기준으로 10에서 15g 이하로 유지하시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적당히 섭취하면서 튀김, 마요네즈, 버터 같은 가공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지방을 선별해서 똑똑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조절해서 몸의 대사 리듬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체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정체기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16대 8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만 식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첫 끼, 오후 7시 전 마지막 끼니를 드시면 되고요. 이 방식은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도 식사는 2끼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실천 가능한 방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16대 8로 안 하셔도 되고요. 12대 12, 14대 10, 16대 8 이렇게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5대2 방식은 주 2일만 단식하는 전략입니다. 일주일에 2일은 500에서 600kcal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회식이나 외식이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일엔 닭가슴살, 두부, 계란, 삶은 채소 위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격일로 하는 단식은 강력한 감량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루는 일반식, 하루는 단식 또는 500kcal 이하 식사를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초보자분들에겐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서 건강 상태가 안정된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OMA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One Meal a Day라는 말이고요. 하루 한 끼만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1일 1끼 식사법입니다. 하루 한 끼 단식법 진짜 해도 될까요? 이 방법은 고대 전사들의 식습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냥하고 움직이며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저녁에 한 끼만 풍성하게 먹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전사 다이어트라고도 불립니다. 장점은 하루 섭취 칼로리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먹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칼로리 절감 효과가 있죠. 둘째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활발해집니다. 셋째로 식단 관리가 단순해지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면 되니까 음식 고민이 줄고 식사 준비 시간도 절약돼서 일상 루틴이 훨씬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OMAD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한 끼는 꼭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골고루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에는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는 자유롭게 드셔도 되고요.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음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쉬는 날마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루 한 끼로 시작하면 저혈당이나 어지러움, 폭식 충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 저혈압,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끼에 모든 영양을 담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과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정체기에 빠졌다면 식단만 조절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 체중 이상 빠지면 대사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시키고 정체기에 다시 체중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대사 시계를 재가동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너무 바쁘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 1cm라도 나아간다면 1년 후에는 365cm가 되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천천히 걷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앉거나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주 3에서 5회 하루 30에서 40분 걷기 또는 러닝, 자전거 타기를 기본으로 시작해 주세요. 여기에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쿼트, 플랭크, 런지, 팔굽혀펴기처럼 체중을 활용한 홈 트레이닝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은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고 저녁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숙면을 돕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대를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식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체기 탈출을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다이어트 정체기를 깰 수 있는 핵심은 에너지를 덜 넣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욕이 유난히 강하시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기라는 말은 멈췄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지 몸이 다음 단계로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전략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탄수화물로 체중 감량을 시작해 주세요. 저지방 식단으로 요요 없이 유지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으로 지방 분해 모드를 켜주세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한 걸음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체중도, 체형도, 건강도 모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화이팅!